중국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3명의 종업원이 사라졌습니다. 단 48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북한 식당 종업원은 가장 철저하게 선발되고 감시받는 사람들입니다. 평양 출신의 성분이 좋아야 하고 가족은 북의 인질처럼 남겨둡니다. 식당 안팎으로 보위부 요원이 있고 외출은 금지되며 손님과의 사적 대화도 금지됩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함께 탈출을 결심했을까요? 더 놀라운 건 탈출 시간입니다. 48시간. 단 이틀 만에 중국 단둥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도착했습니다. 계획도 없었고 브로커도 없었습니다. 오직 3사람의 결단과 용기뿐이었죠. 이들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탈출을 해냈을까요? 북한 식당 출신 탈북민의 증언을 바탕으로 그 긴박했던 48시간을 재구성했습니다. 분단의 사람들에서 전해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저는 중국 단둥에 있는 북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업원이면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나왔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완전한 착각이죠. 우리는 북한보다 더 감시받았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무역 일꾼이었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성분이 좋았죠. 그래서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20살 때였습니다. 외화벌이 일꾼으로 중국 파견이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두려웠죠. 왜냐하면 부모님을 두고 가야 했으니까요. 인질로 남는 겁니다. 제가 중국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파견 전 교육을 받았습니다. 1달 동안 평양의 한 시설에 갇혀서요.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춤과 노래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감시 체계를 배웠죠. 식당에는 종업원 15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3명은 보위부 요원이라고 했습니다.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항상 감시당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했죠. 매주 생활 총화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자아 비판과 상호 비판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것도 보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보고하지 않으면 같이 처벌받는다고 했죠. 현지인과 사적 대화는 절대 금지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더더욱 금지라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라고 했죠. 그렇게 교육이 끝나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단둥이었습니다. 압록강 건너편이 신의주였습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고향이었죠. 식당은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홀이고 2층은 숙소였죠. 우리는 2층에서 살았습니다. 방 5개에 3명씩 나눠 썼습니다. 화장실과 주방은 공동이었죠. 저와 같은 방을 쓰는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김혜진과 박수연이었습니다. 혜진은 저보다 2살 어렸습니다. 함흥 출신이었죠. 키가 크고 목소리가 좋았습니다. 노래를 잘했습니다. 수연은 저와 동갑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이었습니다. 춤을 잘 췄죠. 우리 셋은 같은 방에서 생활했지만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누가 보위부 요원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조선 옷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이었죠.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식당 전체를 닦았습니다. 바닥, 테이블, 의자, 창문까지요. 10시부터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왔죠. 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춤을 췄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점심 손님이 끝나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잠깐 쉴 수 있었습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가 누웠습니다. 하지만 밖에 나갈 순 없었습니다. 외출은 금지였죠. 저녁 5시부터 다시 손님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더 바빴습니다. 술을 마시는 손님이 많았으니까요.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를 하고 생활 총화를 했습니다. 모두 모여 앉아서 오늘 하루를 평가했습니다. 누가 실수했는지, 누가 이상한 행동을 했는지 보고했죠. 자정이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았습니다. 한 테이블에 한국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넷이었죠. 저는 그 테이블을 담당했습니다. 술을 따랐습니다. 안주를 날랐습니다. 그들은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언어니까요.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뭐 볼 만한 거 없어?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봤어? 대박이던데. 저는 그 단어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신기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유튜브만 봐. TV보다 재밌어. 저는 유튜브라는 단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TV보다 재밌다는 말이 궁금했죠. 그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영화, 드라마, 여행, 자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듣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듣게 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게 뭘까요? 며칠 후 또 한국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엔 젊은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한국말로 이야기했습니다. 서울 돌아가면 뭐 하고 싶어? 쇼핑하고 카페 가고 싶어. 나는 집에서 쉬고 싶어. 넷플릭스 정주행. 또 넷플릭스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그게 대체 뭘까요? 다음 날 청소하다가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손님이 놓고 간 것 같았습니다. 주워서 보관함에 넣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깐 켰습니다.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아이콘들이 보였습니다. 유튜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눌러봤습니다. 영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노래하고 춤추고 요리하고 여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니, 낮에 뭐 봤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휴대폰.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 보고할까 봐요. 하지만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밤에만요. 다른 사람들이 잠든 후에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평생 살 순 없잖아요. 저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우리는 감시받잖아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도망칠 수밖에 없죠. 그 말에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도망? 그게 가능할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어떻게 돼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망치면 가족들이 처벌받는다는 거요. 하지만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야 해요. 나중에 데려올 수 있어요. 우리는 며칠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마다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죠. 어느 날 수연이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 있는데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베이징이요. 기차로 갈 수 있어요. 혜진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외출 금지잖아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요일엔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오후엔 자유시간이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감시는 있었지만요. 일요일 오후를 이용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때 나가는 거예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돈은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월급은 대부분 평양으로 보내졌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은 있었습니다. 팁으로 받은 돈이었죠. 몰래 모아뒀습니다. 제가 조금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혜진도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돈을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기다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내일 도망가는 겁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 작게 물었습니다. 정말 할 거예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해야죠.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니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날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세수했습니다. 평소처럼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오전엔 청소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됐습니다.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지배인이 말했습니다. 3시간 쉬세요. 5시까지 돌아오세요.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옷 한 벌, 돈, 신분증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산책이요. 곧 돌아올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걸었습니다. 천천히요. 평소처럼요. 하지만 모퉁이를 돌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차역이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해냈어요. 나왔어요. 수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긴장이 풀린 거였죠. 택시는 10분쯤 달렸습니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매표소로 갔습니다. 베이징까지 3장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직원이 표를 끊어줬습니다. 돈을 냈습니다. 우리 돈의 대부분이었습니다. 플랫폼으로 갔습니다.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올랐습니다. 좌석을 찾았습니다.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단둥을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했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우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누가 추적하고 있을까요? 새벽이 됐습니다. 기차가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역이 거대했습니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죠. 수연이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 있어요? 중국어로요. 그 사람이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복잡했습니다. 갈아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따라갔습니다. 1시간쯤 걸렸습니다. 한 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지랬습니다. 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님이 놓고 간 그 휴대폰이었습니다. 지도를 켰습니다. 이쪽이에요. 우리는 걸었습니다. 30분쯤 걸었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한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사관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혜진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우리는 대사관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중국어로요. 우리는 북한에서 왔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었습니다. 누구세요?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한국말로요. 저희는 북한 식당에서 일했어요. 탈북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우리를 보았습니다. 한참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혜진도 울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48시간이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해냈습니다. 대사관 안은 안전했습니다. 직원이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소파가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직원이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어디서 왔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는 설명했습니다. 단둥식당, 탈출, 기차, 모든 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 확인을 해야 해요. 며칠 걸릴 거예요. 우리는 대사관 안작은 방에서 지냈습니다.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안전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직원이 왔습니다. 확인됐어요. 한국으로 갈 수 있어요. 혜진이 울었습니다. 수연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베이징에서 인천으로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인천공항이었습니다. 우리는 내렸습니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직원들이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합동신문센터를 거쳤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하나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3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이지만 제 집입니다. 카페에서 일합니다. 커피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합니다. 자유롭게 일합니다. 혜진은 공장에서 일합니다. 수연은 식당에서 일합니다. 우리는 자주 만납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가끔 단둥식당 이야기를 합니다. 48시간 이야기를요. 믿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냈는지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였으니까요. 부모님 생각을 합니다. 북에 계십니다. 처벌받았을까요? 걱정됩니다. 하지만 언젠가 데려올 겁니다.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브로커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제가 만들었습니다. 건넸습니다. 손님이 넷플릭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넷플릭스가 뭔지요. 유튜브가 뭔지요. 저도 봅니다. 집에서요. 자유롭게요. 그게 자유입니다. 작은 것들이요. 퇴근 후 집으로 걸어갑니다. 편의점에 들릅니다. 과자를 삽니다. 먹고 싶어서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밤에 혜진과 수연에게 전화합니다. 잘 지내? 응, 잘 지내. 우리는 웃습니다. 48시간을 함께 버텼던 우리입니다. 이제는 자유를 함께 누립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 3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철저한 감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그들. 손님들의 대화로 자유를 알게 됐고 서로를 믿으며 48시간 만에 탈출을 해냈습니다. 단둥에서 베이징까지 그리고 한국 대사관까지.
계획도 부족했고 돈도 부족했지만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한국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커피를 만들고 공장에서 일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자유를 누립니다. 작은 것들이 자유라는 걸 매일 느끼며 살아갑니다. 북에 남겨둔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오늘도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탈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여성의 용기와 희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분단의 사람들은 앞으로도 분단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